여행 가자는 남편의 말에 따라갔습니다. 외진 전망대였어요.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남편이 말했죠. 바닥 조심해 젖어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진 손의 감촉, 밀리는 몸,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제 몸이 느껴졌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밀침이었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그 친절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문정숙입니다. 올해 70이에요. 특별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평범한 주부였죠.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 돌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서영진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시대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밥상 차려놓으면 신문 보며 묵묵히 먹고 저녁에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대화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밥 먹어요. 응. 외출하고 올게요. 그래. 이게 전부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운했어요. 남들처럼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시부모님 2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음식간이 조금만 달라도 짜증을 내셨고 집안 구석구석을 흰 장갑 끼고 검사하듯 살피셨죠. 이 정도도 못하니?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그런 말 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참고 견디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시아버님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10년을 간병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간병하느라 제 허리가 휘어도 밤잠을 설쳐도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지. 시어머님의 말씀이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큰애, 작은애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학원비 벌려고 파트타임 일도 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론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돌보느라 제 삶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산책을 가자고요?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네, 산책 말이야.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자고. 갑자기 왜요? 그냥 날씨도 좋고 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설렘 같은 게 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팔짱도 꼈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팔에 제 팔을 걸다니.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올게. 치킨 어때? 당신 치킨 좋아하잖아. 남편이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말 치킨을 사왔어요. 맥주도 함께요.
자, 먹어. 오늘은 편하게 먹자. 고마워요. 뭘? 당신이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의심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빨간 장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 앞에서 꽃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당신 좋아하잖아. 꽃. 고마워요. 근데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어야 꽃 사주나. 그냥 주고 싶어서. 남편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꽃을 바라봤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꽃을 사오다니. 평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어요. 꽃병에 꽃을 꽂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서운한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왜 이제서야 이러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정수가 새 옷 하나 사자. 옷이요? 입을 옷 많아요. 아니야. 제대로 된 옷 하나 맞춰. 백화점 가자. 괜찮아요. 돈 아까워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당신한테 써야지. 결국 남편을 따라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이었어요.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이끌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쁜 걸로 골라. 진짜 옷을 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어요. 제가 평생 입어본 옷 중에 제일 비쌌죠. 잘 어울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으니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쁘네.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나?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건 아닐까? 암 같은 거 말이에요. 시한부 판정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잖아요. 평소에 못했던 거 하고 미안했던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어디 아파요? 응? 왜? 요즘 너무 잘해줘서요. 혹시 검진 받았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프긴. 건강해.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당신한테 잘해줘야겠다 싶어서. 정말 괜찮아요? 응. 걱정 마. 안심이 됐지만 완전히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어요.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 묵고 온 게 전부였죠. 나이도 있고 건강할 때 다녀와야지. 나중엔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한데요. 어디 가고 싶어? 산? 바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남편도 스마트폰을 쓰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봐. 여기 경치 좋다던데. 화면에 산 사진이 나왔습니다.
높은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래로 계곡이 보이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죠. 와, 이쁘네요. 그치? 여기로 갈까? 좋아요. 그렇게 여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처음엔 설렜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제대로 된 여행이었으니까요. 남편과 단둘이 가는 여행. 생각만 해도 기대됐어요.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제 옷장을 뒤지는 걸 봤어요. 뭐해요? 아, 여행 가는데 입을 옷 좀 보려고. 왜요? 새로 사줄까 해서. 이쁜 옷 입고 사진도 찍어야지. 얼마 전에 산 옷 있잖아요.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하나 더 사자. 또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번엔 등산복 매장이었어요. 등산복이요? 상가잖아. 편한 게 좋지. 비싼 등산복을 샀습니다. 등산화도 샀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정리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걸까? 그냥 1박 2일 여행인데. 게다가 남편이 산 등산화를 보니 밑창이 새것 특유의 미끄러운 재질이었어요. 여보, 이거 밑창이 좀 그런데요. 미끄러울 것 같아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아니, 산에서 미끄러지면 위험하잖아요.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친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미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일어났어? 아침 먹어. 당신이 차렸어요? 응. 당신 푹 자라고. 감동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남편이 차려준 밥이었어요.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행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릇들을 씻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남편도 친구들 있으니까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죠. 문을 잠갔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거든요.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은 사고 나도 절차가 복잡하더라. 사고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험금 받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대. 조사도 하고. 보험금이라니.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우발적 사고면 괜찮다던데. 억지로 꾸민 게 아니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발적 사고. 억지로 꾸민 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번 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보자.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릇을 씻는 척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뭘 들은 거죠? 남편이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사고, 보험금, 우발적, 억지로 꾸민 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정수가 뭐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설거지요. 아, 여행짐은 다 챙겼어? 네, 거의 다요. 남편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스킨십이었어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여행 되게 해줄게. 가서 편하게 쉬어. 편하게 쉬라고요. 왜 그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거죠? 고마워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고 나도 절차가 복잡하다. 보험금 받는 게 쉽지 않다. 우발적 사고면 괜찮다.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과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무서웠어요. 45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남편이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거실에 나가보니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행 다녀올게. 은행이요. 무슨 일로요? 불안한 마음에 남편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짓이에요.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예금이 전부 인출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보험증권이 있었어요. 몇 개 안 되는 우리 재산이었죠. 보험증권을 자세히 보니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수익자였는데 최근에 남편으로 변경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왜 수익자를 바꾼 걸까요? 더 뒤져봤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있었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집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동 명의였는데요. 언제 바뀐 거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예금 인출, 보험 수익자 변경, 집 명의 변경. 전부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절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황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뭘 들고 온 것 같았죠. 은행에서 뭐 했어요? 아, 여행 경비 좀 찾아왔어. 그래요? 응. 넉넉하게 쓰게. 남편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나. 왜 재산을 정리했냐고. 왜 명의를 바꿨냐고. 하지만 물어봤다가 뭐라고 할까요? 괜한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친절했죠. 내일 모레면 떠나네. 그러게요. 기대되지?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날씨 좋을 거래. 경치 제대로 볼 수 있겠어? 좋네요.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제가 과민한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남의 전화 함부로 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그 번호로 자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거의 매일이었죠. 누구죠? 남편이 매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전화 왔어? 네,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그래, 스팸이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스팸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모레면 여행을 떠납니다. 남편과 단둘이 외진 산으로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어요. 재 기우면 좋겠어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거라고요. 여행 전날 마지막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수가 보험증권 어디 있지? 서랍에 있어요. 왜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무슨 확인이요? 사고 나면 보상받는 거 있잖아. 그거 확인하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여행 가기 전에 사고 보험을 확인하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런 걸 확인해요? 만약을 위해서지. 산에 가는 건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혹시요. 응?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아니, 요즘 너무 잘해줘서요. 왠지 불안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잘해주는 게 이상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요.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여행 가서 편하게 쉬자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오싹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심해야겠다고요. 남편을 믿되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겠다고요. 뭔가 잘못되면 바로 도망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게 계획돼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저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여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에도 제대로 못 잤지만 눈이 떠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빨리 준비해. 일찍 출발해야 해. 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사준 새 등산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으니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기분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출발하자 정수가 차에 올랐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죠. 날씨 좋네. 경치 제대로 보겠어. 그러게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점점 도시에서 멀어졌죠. 창밖을 보니 산들이 보였습니다. 높고 깊은 산이었어요. 저기가 우리 갈 곳이야.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정말 높아 보였어요. 저기까지 올라가요? 응. 전망대가 있어. 거기서 보는 경치가 끝내준대. 높네요. 괜찮아. 천천히 올라가면 돼.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산 입구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평일이라 그런가 했죠. 짐 챙겨. 네. 배낭을 메고 내렸습니다.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출발하자. 등산로는 처음엔 완만했습니다. 걷기 편했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죠. 새소리도 들렸고요.
예쁘지? 네, 공기도 좋아요. 그치? 여기 오길 잘했지? 네. 걸으면서도 계속 남편을 의식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살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범했습니다. 그냥 등산하는 사람 같았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경사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힘들어? 좀요. 천천히 가. 서두를 거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길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소름이 돋았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네요. 평일이라 그래. 조용해서 좋잖아. 조용한 게 좋은 걸까요?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기 봐. 전망대야. 멀리 나무로 만든 전망대가 보였습니다. 난간이 있는 높은 구조물이었어요.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죠. 와, 높다. 그치? 저기서 보면 경치 끝내줄 거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전망대로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가기 싫었습니다. 빨리 가자. 해지기 전에 봐야지. 남편이 제 손을 이끌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둘뿐이었죠. 경치 좀 봐. 난간 앞으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깊은 계곡이었어요. 바위들이 날카롭게 솟아 있었죠. 무섭지? 네, 좀. 괜찮아. 난간 있으니까. 난간을 잡았습니다. 나무로 된 난간이었어요.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튼튼해. 하지만 믿음이 안 갔어요. 낡아 보였거든요. 저기 봐. 석양이 지네.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쁘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바로 뒤에 있었죠.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저쪽에도 볼 게 있대. 지금이요? 해지는데요. 괜찮아. 금방이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조금만. 저기 가면 더 좋은 데가 있어. 강제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전망대를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더 울창했어요. 점점 어두워졌죠. 여보, 너무 어두운데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불안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저 그만 가고 싶어요. 거의 다 왔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 또 다른 전망대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곳보다 더 외졌어요. 더 높았고 외진 곳이라 그런지 난간도 없어서 더 위험해 보였죠. 여기야. 여기가 진짜 명당이래. 여보, 무서워요. 돌아가요. 잠깐만. 경치 좀 보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전망대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찔했어요. 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이쁘지? 네, 이쁘니까 이제 가요. 조금만 더 있자. 그리고 남편은 이어서 말했어요. 바닥 조심해. 젖어 있어. 남편의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진 힘, 밀리는 몸. 소리가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래로, 계곡 아래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죠? 무슨 일이죠?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죠. 아, 이게 남편의 계획이었구나. 마지막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절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요. 나무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곧이어 바위로 떨어졌어요.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어두워지는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떠지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병원입니다. 내가 병원에 있구나.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의식은 아직이네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인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은요? 남편분 밖에 계세요. 남편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여기 있다고요? 저를 밀어서 떨어뜨린 그 사람이. 이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사고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남편분 말로는 바닥이 젖어 있어서 전망대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셨대요. 미끄러졌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밀었어요. 분명히 밀었다고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전망대에서 떨어지시면 바로 아래 큰 나무가 있었대요. 거기 걸렸고 그 밑에 튀어나온 바위에 떨어졌답니다. 기적이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정말 천운이세요.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나무에 걸렸다는 것도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도 남편은 계산하지 못했겠죠. 완전히 아래까지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환자분 깨어나시면 바로 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수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긴장됐어요. 아직도 의식이 없네. 남편이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미안해.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의사 말로는 곧 깨어날 거래. 조금만 기다리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야.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어서 흘릴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시도할까요? 저를 없애려고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저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문이 열렸어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간호사였습니다.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어요. 잘 버티고 계시네요. 곧 깨어나실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간호사가 나가려는데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이세요? 네, 아내 상태가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곧 일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 좀 비워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괜찮아요. 연락처 남겨두시면 무슨 일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이죠? 간호사도 나가려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됐어요. 집중했습니다. 눈을 뜨려고요.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조금이지만요. 희망이 생겼어요. 곧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병실이 조용했죠.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응, 나야.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누구죠? 누구한테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직 안 깨어났어. 의사 말로는 곧 깨어날 거래. 그래, 걱정 마. 계획에 차질은 생겼지만 괜찮아. 계획이요? 사고로 처리됐어. 아무도 의심 안 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정리돼. 정리요? 저를요? 법적으로만 처리하면 돼.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결혼이요? 누구랑요? 사랑해. 곧 보자.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새로 결혼하려고요. 전부 계획이었던 거죠. 친절도 여행도 전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요? 45년이에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죠. 시부모 모시고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그동안의 고생이 아무 의미도 없었나요?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요. 이대로 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지만 절대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완전히 죽은 듯이 누워 있었죠. 남편은 매일 왔습니다. 낮에는 걱정하는 남편을 연기했어요. 정수가 언제 깨어날까? 의사 선생님,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연기가 완벽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병실에 혼자 남으면 남편은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한테요. 저는 숨을 죽이고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정리요? 저를 정리한다는 거겠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 휴대폰은 남편이 가져갔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회가 왔습니다. 낮에 간호사가 왔을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만지던 중이었는데 제 손가락이 움직이자 놀랐어요. 환자분? 더 움직였어요. 분명하게요. 의식이 있으세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흥분했어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저는 간호사의 옷을 잡았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안 나지만요. 간호사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비밀. 네, 비밀이요?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깨어나신 거 남편분이 제일 기뻐하실 텐데요. 제발이요. 위험해요. 제 눈빛이 간절했나 봅니다.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저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휴대폰이요? 제 아들한테 연락해야 해요. 간호사는 주저했지만 결국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아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번호를 눌러줬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대로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엄마야. 엄마 목소리예요? 응. 조용히 들어. 네, 말씀하세요.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내 연녀가 있다는 것, 재산을 전부 빼돌렸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녹음을 해야 해. 아빠가 병실에서 전화하는 거, 어떻게요?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겨둘 거야. 녹음 켜놓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난 계속 의식 없는 척 할 거야.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증거가 필요해. 아빠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어요. 변호사도 알아볼게요. 응. 그리고 절대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 모르는 척해. 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직이에요. 증거가 부족해요. 하지만요. 선생님 휴대폰을 빌려도 될까요? 침대 밑에 숨겨두게요. 제 휴대폰을요? 녹음해야 해요. 남편이 통화하는 걸요. 그게 증거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무용 휴대폰이 따로 있어요. 이거 쓰세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험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휴대폰을 녹음 설정해서 침대 밑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남편이 다음에 전화할 때 전부 녹음될 거예요. 그날 밤 정말로 남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나야. 침대 및 휴대폰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낮대. 그래, 시설 알아보고 있어. 법적 절차? 곧 시작할 거야. 이혼하고 우리 바로 결혼하자. 재산도 다 정리했어. 전부 녹음됐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성공했어요. 다음 날 간호사가 휴대폰을 회수했습니다. 녹음됐어요. 정말요? 파일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이거 제 아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간호사가 파일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이 올 때마다 녹음했죠. 밤마다 그 여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전부 기록됐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어요. 재산 정리 내역, 보험회사 문의 기록, 전망대 CCTV.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반격할 날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병실에 있었어요. 몸은 많이 회복됐죠. 혼자 있을 때는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아니 누가 보든 항상 연기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척, 말을 못하는 척,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인 척했죠. 남편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들렸습니다. 남편이 의사와 나누는 대화가요. 선생님, 언제 퇴원할 수 있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집에서 돌볼 순 없나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서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설에 보내는 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은 게 느껴졌어요. 말투로 알 수 있었죠. 그건 가족들과 상의해야죠. 가족이 저밖에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아들이 있잖아요. 자식분은요? 바빠서 연락이 안 돼요. 또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밤마다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침대 밑에 숨겨둔 간호사의 휴대폰이 전부 녹음하고 있었죠. 그 여자는 기다리기 힘들어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달래기 바빴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의사랑 시설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법적 절차만 밟으면 돼. 그럼 바로 결혼하자.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서 들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전부 녹음됐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모든 걸 준비했어요. 간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녹음 파일들, 재산 정리 내역, 보험금 관련 서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했던 모든 일들을 추적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여행 일주일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한 기록이요.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녹취록이 남아 있었대요. 그게 계획적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죠. 변호사가 간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살인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간호사가 제게 메시지를 읽어줬어요. 네.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제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방심하게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선생님, 이제 시설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직은요. 더 이상 여기 있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비용이 문제라고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돌린 주제에 말이죠.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그럼 이번 주까지만요. 그 다음엔 옮기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안달인 거죠. 그날 밤에도 역시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설로 보낼 거야. 그럼 법적 절차 바로 시작하자. 이혼부터. 응, 어차피 의식도 없는데 서류만 처리하면 돼. 재산 분할? 걱정 마. 다 내 명이니까.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그날 녹음이 제일 결정적이었어요. 아들에게 전달했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내일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드디어예요. 다음 날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아들과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어요. 물론 남편 몰래요. 환자분, 준비되셨어요?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남편분이 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오후쯤 남편이 왔어요.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왔죠. 정수가 오늘도 똑같네.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그 여자한테 전화하려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응, 오늘 의사한테 최종 통보했어. 이번 주 안에 시설로 보낸대. 그래, 드디어 끝나간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눈을 떴어요. 또렷하게요. 그만하세요.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수가 전화 끊으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너 지금 말을 끊으라니까요.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언제부터 깨어난 거야? 처음부터요. 뭐? 당신이 그 여자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요. 전부 다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녹음도 했어요. 한 달치 전부요. 녹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한 말 전부요. 저를 죽이려 한 것도, 재산 빼돌린 것도, 시설 보내려던 것도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어요.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발뺌하시려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아버지, 너는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당황했어요. 완전히요.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요. 한 달 전에요. 뭐?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서영진 씨, 부인께서 당신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고소? 살인 미수, 재산 은닉, 보험 사기 미수. 이 모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미 수리됐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겁니다.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억지로 꾸며낸 거 아니야? 증거요? 충분합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 정리돼. 사고로 처리됐어. 법적으로만 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설 보내. 그럼 이혼 절차 밟을 수 있어. 재산은 걱정 마. 다 내 명의야. 파일이 계속 재생됐어요. 한 달치 녹음이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정리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부인 몰래 전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셨죠. 집도 예금도 보험 수익자도 전부요. 이건 보험회사 통화 기록입니다. 여행 일주일 전에 사고 시 보험금을 문의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전망대 주변 CCTV입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부인을 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남편을 올가매는 밧줄이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요? 제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죽이려 한 게 그냥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군요. 뭘 잘못했는지도요.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서영진 씨, 동행 요청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정수가,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경찰이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남편은 끌려갔어요. 뒤돌아보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네. 재판이 남았잖니.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전부 자백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내연녀도 조사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척 했대요. 하지만 통화 녹음이 나오자 인정했죠.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라고 부추겼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쳐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났어요. 남편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 재산 은닉, 보험 사기 미수, 모든 죄목이 인정됐죠. 내연녀도 방조죄로 처벌받았어요. 재산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도 전부요. 원래 제 것이었고 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한 달 동안 혼자 견디시며 증거를 모으신 건 부인이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무서웠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다시 해칠까봐 두려웠지만 들키지 않게 연기했죠. 그 한 달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겨울이었지만 햇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제 엄마만의 인생 사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한 삶이었죠. 시부모님, 남편, 아이들.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야 해요. 제 삶을 살아야죠.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안에 제 과거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나쁜 기억들, 배신, 아픔. 전부 두고 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른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봉투째로 찢어서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을 썼을까요? 용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변명을 늘어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재산도 미리 정리했고, 사고도 우발적으로 꾸몄고,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 했죠.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내연녀와의 미래까지 준비했어요. 완벽한 범죄를 계획한 거였죠. 하지만 단 하나를 놓쳤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45년을 참고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며 참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싸웠고 이겼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진짜 자유를 얻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당당하게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날 병실에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 계획이 틀린 건 하나예요.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죽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무도 진실을 몰랐겠죠. 그냥 불쌍한 사고로 기억됐을 거예요. 남편은 재혼했을 거고
제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하니까요.